네, 시장에서 날 알아봐달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각종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사인을 놓치지 않게 이 시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힌트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영영의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고배당주 이야기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당초 이제 배당 관련주 투자는 항상 9월, 10월 네. 겨울조로 갔어야 했는데 요즘 난데없게 연초부터. 벌써 2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좀 배당 관련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니까 배당에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배당주 펀드로 자금이 쏠린다, 여러 가지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배당 자체가 무엇인지 관련한 투자 방법들 좀 소개받아 볼게요. 네,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왜 이해하냐 보면 네. 한국전력 오늘 얘기할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 사상체육과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를 미리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건 다시 한번 교과서 같이 말씀드리면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벌잖아요. 네. 회사의 목적은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해서 기업을 운영한 다음에 남는 돈을 주주한테 나눠준다. 네. 그런 관점이 바로 배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관련된 배당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보면 상태협회상에서요. 이 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한 다음에 배당 주는 건 약간 넌센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익은 난 거랑 그 계좌 안에 돈이 있는 거, 그 장부에 돈이 있는 건 상관없이 발생한 것만 따지기 때문에 발생주의란 말도 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부유한 현금이랑 상관없이 현금은 없더라도 네. 이익이 많이 났으면 줘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 교과서 같은 얘기는 좀 어렵고 힘들어요. 네. 좀 시장에 적합한 얘기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좀 다른 얘기 해보면 네. 배당에 대한 두 가지 정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금 배당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쵸? 주식 배당도 있다라고 일단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또 주식 배당을 주는 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식 배당이랑 무상증자가 하나로 엮입니다. 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무상증자는 자본금 증자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약간 다르다라고 일단 그 정도는 아마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요, 배당 투자하시면 연말에 이 찬바람 살살 불 때쯤에 배당 시즌에 맞춰서 관심들을 가지는데 네. 올해부터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연초부터 굉장히 거셉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워낙 주식 투자라는 게 여기도 표현이 나왔지만 두 가지 정도 돈을 버는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 우리가 많은 분들 시청자들은 매매 사고 차익, 팔아서. 사고 네. 팔아서 남는 거가 되게. 두 번째는 나는 사고 파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돈을 갖고 있을 때 배당 받아서 돈을 번다. 배당 투자.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제 이제 친한 후배의 아버님이 계신데 그분은 평생 주식을 한 2개밖에 안 갖고 있어요. 뭔데요? 하나가 S오일이에요. S오일도 배당 많이 하죠. 네, 네.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성이 한 50%가 보통 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진짜 한 10몇 년째 것만 갖고 계시거든요. 떨어지면 사고 네. 떨어지면 이 정도로 해서 꽤 많이 배당을 받으세요. 보통 저 월급보다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1년 모아면요. 근데 그런 배당 수익이 있는데 왜 배당 수익이 늘어났냐? 그 바로 질문하시는 걸 물론으로 들어가면 네. 초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냅둬봤자 돈이 안 되니까 배당 수익률 2, 3%, 3, 4%만 나도 되게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앞서도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 지금 요즘 막 뜨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한국전력이요.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는 거 네. 같은데요. 올해요 2조 원 수준의 배당하면서 사상 최대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주당 3,100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망치가 업계에서 1,900원 정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3,100원이 준다는 게 맞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20% 가까이 넘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예전과 달리 어떤 배당만 갖고 있더라도 꾸준하게 괜히 어렵게 주식 매매하고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주식 매매 많이 하는 돈 버는 거는 증권사 수수료 벌고요. 나라의 거래세만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필요도 없이 나는 그냥 꾸준히 앉아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 받으면 상당히 괜찮은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금리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공기업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요.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배당 영향을 높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20년까지 40% 가라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치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평균 28%가 높이고 2010년까지 계속 매년 3%포인트까지 올려야 되니까요. 특히 공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만 하면 또 뭡니까? 공기업이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정부 출자 회사들에게 정부 측에서는 배당 성향을 끌어올려라. 2020년까지 40%로 올리겠다라는 목표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안 그래도 배당 매력 충분한 한국전력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최근인데요.
사실 정부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가 이 투자자들이 배당을 하면 좋은 회사, 안 하면 나쁜 회사 이렇게 인식을 가지는 것도 크게 한 몫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이제 비중이 계속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회사들의 어떤 리스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회사. ROE가 높아. 그러니까 투자의 더 자본 투자 투여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걸 ROE라 그러거든요. 네. ROE가 높거나 배당이 높은 기업, 이런 외국인들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국내 기관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특히 이런데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하고 뭐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행동하는 투자가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직접 투자가 됐건 국내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간에 자꾸 제가 보면 갈수록 그런 행동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뭐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도를 높여볼 만한 쪽 어디가 될까요? 특히 이제 멀쩡한 좋은 회사인데 배당 성향이 워낙 낮다 그러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구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아하.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한 분들 국민연금 돈 내시죠. 그렇죠. 원하지 않더라도 내잖아요. 지금. 그럼요. 국민연금의 그 기금 운영 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돼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저께 언론 인터뷰한 걸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성함이 강면호 기금 운영 본부장인데요. 배당 성향이 7% 이하 기업에 들어서 이번에 주총 시즌 전에 바로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번 주총부터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배당 늘려라. 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국민연금 얘기하면 안 들을 수 없죠. 국민연금 말 안 되면 너희들 팔아버리겠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요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정부에서도 그런 압력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작년부터 투자 활성화를 따라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업 이익의 30% 초과하는 것을 그냥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고 배당도 네. 안 하면 세금 한류세제, 때리겠다. 한류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고 있으면 돈 내니까 뭐라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거는 일반 주체뿐만 아니라 대주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눈치껏 하는데 다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당성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가 되겠고요. 예전은 보통 연말 12월 한 번만 줬어요. 그렇죠.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반기 배당하는 곳이 많았어요. 6개월마다. 그래서 앞서 SO일도 그런 거가 되겠고요. 뭐 삼성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인가요? 올해 주총부터 나올 텐데요. 네. 포스코는 우리나라 대기업 처음으로 올해부터는 분기 배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주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3개월마다 주거든요. 네. 웬만하면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소위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호재 인식하는 것도 맞죠. 네, 연말 배당 외에도 중간 배당까지도 최근 들어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권가의 시각 그리고 이항영 위원님의 시각까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증권가의 시각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배당에 대한 고배당 압박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 스스로도 성장을 잘 안 되고 대주주도 돈 벌어야 되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죠. 네. 대신 이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16년에 2015년 아니야. 2016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증가가 예상되는 그중에서도 고배당주가 되는 것들을 한 6개 정도, 대여섯 개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메리츠화재, SK이노베이션, 만도, 코에, GS, 광주은행 등은 한 대여섯 개를 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뭐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장기적인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보시는 종목 뭐 여기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도 많아갖고 네. 이게 좀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이게 보면 웬만한 지금 거래하시는 증권사, 은행 가시면 배당 펀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수수료를 내더라도 좀 안정되게 할 수 있어 보이고요. SO일은 주가가 최근에 좀 작년부터 꾸준히 올라갔는데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아직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성이 50% 넘나들고 있거든요. SO일 같은 경우가 저는 괜찮아 보이네요. 네, 배당주 펀드 그리고 꾸준히 배당이 늘고 있는 SO일에 대해서 배당을 목적으로 보신다면 관심 가져보는 거 좋겠다라는 답변 받아봤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